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동영상 콘텐츠 소비 시간도 증가했다고 하죠. 신문이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동영상 서비스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낳은 비대면 사회의 동영상 콘텐츠 소비 양상을 살펴본 결과 사람들이 많이 본 동영상 10개를 요약하는 키워드는 국내, 시리즈, 범죄 스릴러, 로맨스 등이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시리즈물 가운데 범죄 스릴러, 로맨스물을 즐겨본 건데요. 사람들이 국내 콘텐츠를 즐겨보는 이유는 언어적, 문화적 거리가 가까워서 이해가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국내 콘텐츠 가운데서도 시리즈물, 그중에서도 범죄 스릴러물을 즐겨보는 건 내용적으로 몰입을 지속할 수 있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클럽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문이 지난 7일 밤 서울 이태원과 강남, 홍익대 주변 유명 클럽 6곳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태원 클럽 확진자 A씨가 클럽과 주점 등을 다녀간 사실이 공개된 당일이었지만 클럽 내부는 붐볐고 6곳 모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체온 확인 등 유흥업소 감염병 예방 수칙에서 빈틈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방문객 명단 관리도 허술했다는데요. 이름과 연락처를 적긴 했는데 확인하는 과정이 없어서 허위로 작성해도 그대로 입장할 수 있었고 최근 해외에 다녀왔는지, 호흡기 질환이 없는지 손님에게 일일이 물어보는 대신 그냥 X 표시를 하라는 안내만 했다고 합니다. 일부 신용카드사가 다음 주부터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이벤트를 발표했다가 하루도 한 대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공적인 용도로 전달되는 재난지원금을 카드사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것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카드사 간 과열 경쟁 조짐이 감지되자 금융위가 서둘러 차단에 나선 건데 금융위 제동의 프로모션이 일단 취소되기는 했지만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수억 원을 들였는데 마케팅도 못하냐는 등의 적잖은 불만감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 공화당이 워싱턴 DC의 주미 중국 대사관이 위치한 거리명을 중국 우한의사 리원양의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리원양은 코로나 발병을 폭로했다가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지난 2월 결국 코로나에 감염돼 숨졌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한 연구소 유래설을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공격에 보조를 맞춘 조치로 보이는데 법안에 따르면 워싱턴 DC 북서부에 있는 현 주미 중국 대사관의 공식 주소는 3505 인터내셔널 플레이스에서 리원양 플라자로 바뀌게 됩니다. 신문은 벼랑 끝에 몰린 항공사들이 현금을 끌어모으며 버티기 경쟁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산을 면하기 위해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신규 대출 신청, 채권 발행 확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데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여객 수요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7년, 화물 수요 회복은 9년이나 걸렸다고 하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항공업계가 또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때처럼 이번에도 살아남는 곳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얼마 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다룬 모바일 게임이 등장해 고인 모욕 논란에 휩싸였죠.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민식이법 게임처럼 사회적인 이슈를 다룬 게임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땅콩회항 사건부터 국정농단, 촛불 집회, 선거운동, 심지어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까지 오픈마켓에 버젓이 올랐다는데요. 사회적 감심 속의 일부 게임은 수만 회의 내려받기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앱 후기에는 뉴스를 보고 답답했는데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좋았다는 호응과 불편하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